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조치입니다.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 권고가 있었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국민연금 손실액은 581억 원에 달합니다.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합병 찬성 당시 국민연금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국민연금 사이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2013년 KDI 선임연구위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15년 9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장관이 사임 직후에 소속 기관장으로 가게 된 인사도 이례적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분야 지시사항의 수행자였으므로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영표 전 장관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는 분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전화를 드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직속 산하위원회입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연금 개혁을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연금의 손실을 감수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영표 전 장관이 청와대와 삼성 간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국민의 미래까지 훔친 것인지 검찰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미 조사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이라는 말들로 비난했습니다.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은 특검 수사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면 검찰의 역할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는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특검과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될 겁니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유라, 최순득에 대한 소환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과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품위 있게 물러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통의 아이콘인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탄핵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된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이 78.4%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산하에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당은 다음 주 초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 탄핵 소추안을 완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우리 당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들만 보고 국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언론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4개 언론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부당한 사장 교체 압력과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KBS 인사와 보도 개입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이미 세월호 보도 통제와 관련해서 길환영 전 KBS 사장,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고발, MBC 파업에 대한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청와대의 언론 통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 당과 언론인,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청와대입니다. 검찰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언론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언론단체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검찰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돼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당 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더 이상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 추미애 대표를 비난하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배신자, 변절자가 되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유영하 변호사 다음에 이어 제2의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방패 역할을 하면서 특검 취소 요구까지 나갔습니다. 탄핵을 추진하려면 특검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는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노릇을 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특검을 취소하고 싶으면 특검법 폐지 법안을 당당히 발의하고 탄핵을 막고 싶으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78% 이상이 찬성하는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서 거부한다면 새누리당과 그 당대표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